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길잡이 ZM입니다. 리플 XRP를 몇 년간 지켜본 분들, 특히 지난한 소송 이슈를 모두 견뎌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리플의 가격 현실과 그 프로젝트가 보여준 가치 실현 사이의 그 끔찍한 간극, 그게 정말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었는지 말이죠. XRP는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는 믿음 하나로 몇 년을 어리버리치며 애관장을 태우다가도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작년 여름 고점에서 상당한 차익을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가격이 얼마 갈지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 왜 이 종목은 그토록 심리적으로 우리를 잔인하게 시험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다시 리플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지난 10년간 XRP는 2만%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10년은 예쁜 우상향 그래프가 아니었습니다. 길게 눌리고 갑자기 튀어 오르고 다시 오래 씻고 기대와 실망이 끝없이 반복되는 심리적 지옥 그 자체였죠. 시장이 위험 자산을 버릴 때마다 함께 흔들렸고 홀더들은 끊임없이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고만 있으면 된다고 쉽게 말하지만 그 세월 동안 쏟아지는 잡음과 공포 속에서 나만의 논리를 유지하는 건 사실 신의 영역에 가까운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워렌 버핏의 가장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라는 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단순하게 무조건 들고만 있으면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버핏이 말한 영원은 좋은 사업 구조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쌓이는 대상이라는 철저한 전제가 깔린 철학입니다. 무턱대고 버티는 건 존버가 아니라 미신입니다. 리플을 영원히 들고 싶다면 여러분은 지금 리플이 과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쌓이는 구조에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집착이 아닌 논리적인 확신이 있어야만 버핏의 철학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수익률을 가르는 핵심은 종목이 아니라 심리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무너집니다. 급할 때 사서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하고 잠깐 오르면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그런데 크게 오른 뒤에는 뒤늦게 뛰어듭니다. 내가 사면 왜 떨어질까라는 탄식. 자, 이게 정말 종목 탓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고 가격의 소음에 맞춰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는 종목 찾기 게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다잡아줄 수 있는 확고한 논리가 있는가? 이것이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리플의 살아있는 논리입니다. 4월 17일 일본 도토리 은행은 SBI 리밋과 함께 국제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발성 뉴스가 아닙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일본 금융권의 끈질긴 리플 인프라 실험의 결과물이죠. 자, 일본과 태국, 필리핀,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송금 채널은 추상적인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번 돈이 흐르는 실제 레일입니다. 리플은 이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실제 금융권의 혈관을 뚫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봐야 할 리플의 탄탄한 펀더멘탈입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기술적 분석을 넘어선 인내의 기록입니다. 2017년부터 9년 동안 이어져 온 리플의 거대한 하락 쐐기형 패턴은 에너지의 응축을 말합니다. 이 패턴의 끝은 역사적으로 강한 방향성을 동반해 왔습니다. 지금 0.7550.8달러 구간을 지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쐐기형이 상단 저항을 돌파하는 순간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을 넘어 9년 동안 억눌렸던 에너지가 해방되는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에너지가 터지는 순간까지 버틸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장기 투자의 진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장기 보유는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리플이 그동안 말해온 기술적 약속들이 현실의 파트너십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 서사를 쉼없이 팔로우업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자, 도토리 은행 사례처럼 리플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자기들만의 금융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자, 이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여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지켜보는 재미,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될 때의 희열을 믿는 것이 장기 투자의 진정한 기술입니다.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논리적 무기를 장착하십시오. 일곱 번째 슬라이드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치명적 실수입니다. 0.45달러에 사서 0.78달러에 100% 매도했던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수익을 냈으니 성공했을까요? 훗날 $3,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는 리플을 보며 뼈저린 후회를 하셨겠죠?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건 천재적인 단타가 아니라 시장의 노이즈를 견뎌내는 태도에서 옵니다.
내가 왜 이 자산을 샀는지, 그 이유를 매일 아침 복기하세요. 리플이라는 자산이 주는 그 가치를 믿는다면 가격의 짧은 횡보에 일희일비하며 소중한 물량을 털어버리는 실수는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을 내려보죠. 10년 2만 퍼센트라는 숫자는 화려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차이는 발견이 아니라 견딤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리플은 여전히 지루하고 전쟁 이슈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리플은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랬듯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금융권의 혈관을 뚫는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은 노이즈일 뿐 구조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조급함이라는 감정을 버리고 리플이라는 인프라가 어떻게 제도권 금융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지 그 과정을 묵묵히 즐기십시오. 결국 그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